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체계의 조의준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과의 협상이 막판 협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여러 일들이 있다고 해서 협상 자체가 깨질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협상 자체가 깨지기 어려운 건 미국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이 전쟁을 계속 끌고 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정전 협상을 하는데 북한과 거의 2년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2년 반 정도가 걸렸나요? 그만큼 이 전쟁은 명분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이 명분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여러 내부적 설득 과정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같은 경우는 강경파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이걸 협상을 중간에 한번 깨지도 않고 협상을 덜렁 받았다가는 현 집권 세력들이나 어떤 협상을 주도했던 세력들이 나중에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협상을 둘러싼 파열음은 당연히 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 시기는 더 길어질 수가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세계 경제는 좀 혼란스럽겠지만 어찌됐든 이런 파열음들이 좀 터지고 나야 협상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국내의 강경파를 설득하고 혹은 또 협상파들도 어떤 명분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미국과 이란과의 협상에 대해서 정말 불만스럽게 보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바로 걸프국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 호르무즈를 가지고 미국과 이란이 협상한다는 것 자체가 마땅치 않습니다. 왜냐? 이렇게 되면 정말 호르무즈의 운영권이 이란에 간다는 걸 인정해주는 꼴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프 국가들은 호르무즈에 기대서 지금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원유 수출이 가장 큰데 원유나 LNG 수출이나 모든 게, 그리고 자신들의 생명줄이 달린 수입도, 거기는 사막지대니까 수입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수입도 호르무즈에 걸려 있는데 이 모든 게 이란에게 간다? 이들에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협상이 되겠죠. 그래서 그 모습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면요. 미국과 이란과의 협상, 호르무즈 해협 둘러싼 이란의 영향력 고착화 우려라는 겁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요, 핵 프로그램 축소보다 호르무즈 해협 관리에 초점이 점점 더 맞춰져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면서 걸프 국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건 금방 제가 설명한 대로입니다. 이란이 해협을 전략적 지렛대로 활용하는 상황에서 협상이 긴장 완화보다 갈등의 구조적 고착을 초래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건데요. 로이터 통신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핵 문제 전반이 아닌 우라늄 농축 수준과 호르무즈 해협 통제 문제에 집중되면서 걸프 국가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해상 통로입니다. 이란은 이를 협상 카드로 적극 활용하고 있고요. 걸프 국가들은 이러한 협상 방향이 이란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보다 오히려 공고히 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은요, 호르무즈 해협을 황금 자산으로 규정하면서 황금 거위라는 거죠. 오랜 기간 봉쇄 시나리오까지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란 안보 관계자들은 해당 해협이 단순한 해상 통로가 아니라 지리적으로 확보된 전략 자산으로 외부 세력이 제거할 수 없는 강력한 억지 수단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와 가까운 소식통 역시 호르무즈 해협을 칼집에서 꺼낸 검이라고 비유하면서 언제든 협상 지렛대로 활용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 호르무즈 해협의 평균 폭은 한 50km 정도 되지만 그 중에 실제로 배가 다닐 만한 깊이를 가진 곳은 한 3km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좁습니까? 큰 대형 유조선들이 다니는데 이 대형 유조선들이 3km의 좁은 수역으로 줄을 서서 이렇게 기차 가듯이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평소에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이걸 막아 세우기가 너무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저걸 어떻게든 우리가 전략 자산화해야 되고 저걸 돈을 벌든지 아니면 저걸로 주변 국가를 협박해서 우리의 영향력을 세우든지 라고 늘 생각을 해왔을 텐데, 이번 전쟁을 계기로 이란이 본격적으로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문제는 협상의 의제가 이란 미사일 전력이나 대리 세력 문제보다 호르무즈 해협에 집중되면서 실제로 공격 위협에 노출된 걸프 국가들의 안보 우려가 배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란은 무인기, 그 자폭형 드론이나 미사일을 UAE나 사우디 이런 곳으로도 많이 날려보냈죠. 근데 지금 이 나라들이 거의 참았습니다. 왜냐, 이 나라들은 이 전쟁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던 게 크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란은 잃을 게 없는 나라지만 UAE나 카타르나 다른 나라들은 모두 잃을 게 많은 나라들입니다. 왜냐하면 부자 나라들이잖아요. 여기서 싸워서
그나마 있는 것도 다 태워버리는 것보다는 일단 얻어맞더라도 좀 참고 어떻게든 빨리 복구하는 모습을 보여서 우리는 안전한 나라다라는 걸 광고하는 게 이 나라들한테 훨씬 좋은 겁니다. 괜히 전쟁에 휘말렸다가 지속적인 서로 공격을 하게 되면 본인들의 어떤 생존에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전문가들은요, 현재 협상이 긴장 해소가 아니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갈등을 유지하는 통제된 긴장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봐도 알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한다, 안 한다, 한다. 그 다음에 내일까지 협상이다, 아니다, 협상 끝날 때까지는 계속 열어두겠다. 라고 말하는 것들이 어떻게든 이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긴장이 더 고조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도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제된 긴장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이는 미국과 이란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걸프 국가들에게는 지속적인 안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언제든 이란이 자신들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호르무즈 해협은 계속 막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열리더라도 이 미국과의 협상에 따라서 언제든 이란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걸프 국가들은요, 대이란 제재 완화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제재 완화를 통해 이란의 행동 변화를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재를 미국과 협상을 하더라도 한꺼번에 풀어줄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제재를 완화해 줘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란이 진짜 변했나, 이란이 우리를 위협하나 안 하나, 호르무즈를 막을 의도를 계속 가지고 있나 없나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사일 위협과 대리 세력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핵심 리스크로 지적됩니다. 예를 들자면 후티 반군이나 헤즈볼라나 이런 이란의 대리 세력으로 불리는 곳들이 준동을 하게 될 텐데, 그거를 준동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약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진짜 이루어질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걸프 국가들은요, 미국의 군사적 지원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번 갈등을 통해 단일 외부 세력에 대한 의존의 한계도 드러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많이 나왔죠. 사우디나 카타르나 UAE나 미국에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주고 있잖아요. 사우디는 몇 조 달러를 갖다 줬다 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앞으로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면 우리가 조 달러 단위의 미군 기지나 무기를 사주겠다 라고까지 했는데, 실제로 이번에 보니까 자기들을 별로 안 지켜주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도 자신들 지키기도 급급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돕기도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나 UAE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정말 돈도 다 내고 중동에 미군 기지까지 배치해주고 했는데 쟤들은 이스라엘만 챙기네. 우리는 나라도 아닌가? 이게 미국을 계속 못 믿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사우디나 이런 나라들은 미국 무기라도 많이 사죠. 이스라엘은 그런 거 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받죠. 참 독특한 구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늘 동맹이 자신들을 수탈하고 있다, 동맹을 우리가 이렇게 지켜주는데 쟤들은 하는 게 없다 라고 하지만 한국도 돈 내고 있고 다른 동맹들도 다 돈 내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돈도 많이 안 내는데 오히려 지켜주고 무기도 더 주고 하는 그런 좀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참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도 뭐 원래 일관성을 좀 찾기가 어려웠지만 계속 일관성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걸프 국가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미국과 이란 협상이 호르무즈 해협 관리에 집중될 경우에 중동의 긴장 완화보다는 갈등의 구조적 고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 안보를 둘러싼 국제적 이해와 걸프 국가들의 실질적 안보 우려 사이의 간극을 더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이란 소식입니다. HSBC, 스탠다드 차타드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이요, 이란 자금 세탁 연루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HSBC와 스탠다드 차타드 등 글로벌 대형은행들이 이란 관련 자금 세탁 의혹에 간접 연루됐다는 주장이 제기돼서요, 미국 법원이 조사에 착수하고 해당 은행에 기록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과 제재 강화 기조가 국제금융권의 제재 준수 리스크를 키우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일어날 일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여기에 더 집중하겠다라는 걸 계속 밝히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제재나 수출 통제 같은 걸 통해서 자신들의 패권을 유지하겠다라는 걸 명확히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일간 텔레그라프의 보도인데요. 미국 법원은 두 은행을 포함해 JP모건 시티은행, 뉴욕 멜론은행 등 총 5개 금융기관에 대해 거래 기록 제출을 명령했고요. 이는 이란 제재 회피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해당 의혹은 쿠웨이트 파이낸스 하우스의 터키 지사 쿠웨이트 트리크가 핵심 통로로 지목되면서 불거졌는데요. 이 은행은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해서 이란과의 연계를 숨긴 채 달러 결제를 처리했고, 이 과정에서 글로벌 은행들이 환거래 은행 역할을 수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이 은행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고의는 아니지만 어떻게 이란을 도와준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게 주장의 핵심인 거죠. 문제의 거래 중에는 약 570만 달러 규모의 결제가 포함되어 있고, 이는 미국과 EU, 영국의 제재 대상인 이란 국영 석유 회사와 연관된 것으로 지목됐습니다. 유로화 결제를 통해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관련 장비로 추정되는 물품 구매가 이루어졌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요. 해당 거래는요,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건설 및 석유화학 기업들이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하 미사일 시설에 사용되는 펜 장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서 더욱더 민감하게 보고 있다는 건데요. 다만 금방 말씀드렸듯이 HSBC 등 은행이 해당 거래에 고의로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사실 이런 글로벌 은행들이 고의로 관여하겠습니까? 모르고 당한 거겠죠. 근데 이런 제재나 수출 통제의 문제는 모르고 당하면 네 책임이라는 겁니다. 왜 몰랐니? 네가 끝까지 추적을 했어야지. 그래서 KYC, Know Your Customer라고 하죠. 네 고객을 제대로 알고 네가 거래를 했어야지. 이러면 되는 거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은행들이 과거에도 막 어마어마한 벌금 몇 조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조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이란과 연관성을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란과 연관성이 있어서 문제가 된 회사 하나 더 있습니다. 예, 바로 한국의 삼성중공업인데요. 한번 살펴보면요. 삼성중공업이요, 2275억 원에 달하는 유조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란 제재 네트워크 연루 정황에 내부 검증 체계가 좀 의심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삼성중공업이 원유 운반선, 그러니까 탱커죠, 유조선 2척 건조 계약을 최종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지한 가운데, 이 거래가요, 미국 재무부가 지정한 이란 제재 회피 네트워크와 연결된 구조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재무부는요, 지난 4월 15일 발표를 통해서 UAE 소재 메리트론 DMCC란 회사가 이란 석유 밀수 네트워크의 위장 회사라고 하면서 제재를 했습니다. 재무부는 이 메리트론이요, 이란 핵심 정권 인맥과 연결된 모하메드 호세인 샴카니 네트워크를 위해서 신규 선박 확보와 제재 대상 석유 운송을 지원해온 회사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메리트론이요, 한국에서 건조되는 신조선 확보 과정에 참여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배를 사는데 참여해서 수천만 달러를 투입했다라고 미 재무부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재무부가요, 해당 선박 거래가 기존 제재 대상 기업 테오도로 쉬핑을 대체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 대체했다는 건요, 같은 네트워크 내부에서 법인 명의를 바꾸는 식으로 거래가 유지됐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야, 이 제재된 회사랑 니들이 거래한 거 아니니? 이 이름을 바꾸고 했지만 너희들이 근무하는 사람이나 더 잘 알아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은요, 2023년에 원유 운반선 2척의 건재 계약을 체결했고요. 이 계약 규모는 약 2275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2026년 2월과 3월에 최종 잔금이 지급되지 않아서 계약이 해지됐는데요. 이 해당 선박 2척은 현재 거제조선사에 남아있고요. 재매각이 추진 중이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 조정 가능성이 있어 손익 변동성 역시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번 제재의 중심은요, 모하마드 호세인 샴카니가 있습니다. 이 샴카니는 이번에 미국의 공습으로 사망한 이란의 고위 인사 알리 샴카니의 아들인데요. 알리 샴카니는 이번 이란 전쟁에 맨 처음 죽은 하메이니의 최고위급 고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요, 이 샴카니가 움직이는 이 네트워크가 단순한 민간 기업이 아니라 정권 핵심부와 연결된 자금 조달 구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제재와 수출 통제 전문 솔루션인 쇼메르에서 보면 메리트론 DMCC와 샴카니가 이렇게 소유권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회사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도 여기서 이렇게 보면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삼성중공업이 이 일로 처벌을 받을지 여부는 의문입니다.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매우 가벼울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미국 재무부의 제재 지정은 올 4월 15일이지만 실제로 계약 해지 시점은 2026년 2월에서 3월 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재를 하고 말고와의 여부는 떠나서요, 삼성중공업이 이런 리스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 첫 계약 시점에 전혀 파악하지 못했었다라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